25년도 인문체육 25학년도지, 그지? 자, 제시문 한번 논제를 볼 텐데 논제가 뻔하지. 다를 읽고 가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게 항상 경희대 인문체육 첫 번째 문제였지. 자, 그런 거 보니까 여기 다의 시각으로 이게 관점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기준이야, 기준.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 여기는 긍정적 평가도 될 수 있고 부정적 평가도 될 수 있고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긍정과 부정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커. 자, 800자에서 900자 배점은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대동소이한 문제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25에는 문학이 나왔다는 거지, 문학. 자, 그러면 기준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학규의 시를 읽어보았다. 시를 읽어봤대. 그가 너의 시를 논평한 것은 잘못을 잘 지적하였으니 너는 당연히 수긍해야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학규의 시를 읽어보았는데 그가 너의 시를, 자, 너라는 게 이학규의 시겠지, 그지? 맞지, 그지? 네. 그러면 논평을 했다는데 잘못을 지적했대. 이걸 수긍하라 그랬으니까 그의 평가를 여기서 말한 여기서 나는 이 서술자 작가란 말이야. 작가 입장에서는 그와 입장이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지? 그가 지은 시 중에 좋은 것이 덜어 있긴 하더라마는 내가 좋아하는 바는 아니었다. 자, 오늘날 시는 마땅히 두보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보. 모든 시인들의 시 중에서 두보의 시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경에 있는 300편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 300편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보의 시를 모범으로 생각하고 왕좌에 있다고 얘기한 거야. 자, 시경에 나와 있는 300편의 시는 사무사라 그래. 이 사무사 맞나? 사무사. 자, 이게 뭐냐면 시경에 나와 있는 사무사는 뭐냐면 그 시의 내용, 생각이 있잖아. 사악함이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사악하고 부정적인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시경에 나와 있는 300편의 의미 모두 이어받고 있는 게 그의 시라고 얘기했지. 그의 시. 시경에 있는 시는 모든 시는 충, 신, 효자, 연료 그리고 진실한 것을 간절한 마음의 발로였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거야.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의 근심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아니고, 시대를 아파하거나 세속에 분개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될 수 없으며,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미운 것을 밉다고 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뜻을 담기지 않는 시는 시라고 할 수 없다. 지금 보니까, 자, 예를 들어봐. 약간 좀 다르지만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라 했냐면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개하는 내용. 두 번째,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한다. 이건 도덕적이잖아, 그지? 네. 윤리적이지, 그지? 동시에 시대를 아파. 이게 마땅히 당연하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시라는 것은 이렇게 부자군신간 도리를 밝히는 거,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고 힘없는 구원해 주는 거, 재산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아파서 차마 그냥 두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뜻을 가져야 바야흐로 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어떤 내용과 기능이 필요하단 말이야.
도덕적 윤리적이라는. 도덕적, 윤리적 내용 혹은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지만 이걸 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는 문학이고요. 문학이거나 예술이라고 해도 되겠지.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지금 시에 관해서 시가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뭐 시대를 아파하고 세상살이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기하고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하고 부자 군신 간에 부부 간에 떳떳한 도리를 지키고 삼강오륜이지 그지? 네. 힘없는 백성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구원하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간절하게 녹아 있어야지만 시다. 즉 문학이다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움푹 하면서 술 먹는 이야기에 읊조리거나 자기 자신의 이해만 연연하는 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냥 미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미적 기능이 아름답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그냥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문학이나 시, 예술이 갖고 있는 기능적 측면을 본다면 이렇게 단순한 예술의 아름다움으로서 표현하는 미적 기능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시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다. 시가 되고 문학이 되고 예술이 되려면 이런 공적 기능은 아니지만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기능이 있어야지만 시다운 시고 문학다운 문학, 예술다운 예술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기준이 나왔어 명확하게. 따라서 뜻을 세워져 있지 않고 학문은 설리웠으며 삶의 큰 도를 배우지 못하고 위정자만 도와 민중의 혜택을 주려는 마음을 짓지 못한 사람은 시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니 너도 그 점을 힘쓰기 바란다. 너도 말이지. 시를 지으려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의 내용과 기능을 담은 시를 지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분명히 나서 문학, 우선은 시, 예술의 기능 혹은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람의 글이야. 자, 그럼 가로 한번 가볼까? 가보세요. 자, 정말 레이첼은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일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단지 놀이에 불과한 것일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프린 빌리지를 위해서도 아닌 단지 자연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일까? 지수는 여전히 레이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 왜냐하면 그냥 만들 수 있어서 흥미로운 특성을 발견해서 이거야. 얘한테는 그런 어떤 심각하고 심오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됐지? 네. 그리고 지수 내가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했어. 나를 위한 것이었네. 하지만 숲에 심은 건 안 돼. 프린빌리지에는 이게 없어도 지금도 괜찮아. 숲에 심은 건 안 되고 없어도 괜찮아. 지금도 괜찮잖아. 이런 식물이 있다고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많은 레이첼을 보니 지수는 뭐라고 더 불만을 표하려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다. 예전에 레이첼의 식물들이 생각만큼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에 지수는 일단 기대를 잠재웠다. 인류가 간절히 찾고 있는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기에 상자 속의 식물들은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다. 지금 지수가 바라는 건 바로 이거야. 네. 그런데 상자 속의 현실은 너무 평범했다. 그 손바닥만한 한 잎을 지켜보고 있는데 레이첼이 갑자기 실험실 불을 껐다. 갑자기 불은 왜 꺼? 그랬더니 지수는 레이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가 모스바나가 담긴 상자 하나를 가리켰다. 지수는 상자를 다시 보았고 눈앞의 장면을 보고 입을 벌렸다. 푸른 빛이
상자 안에 가득 차 있었다. 먼지처럼 흩날리기도 하고 토양이 빛을 머금은 것처럼 빛나기도 하고 어떤 상자에는 아주 색이 짙었고 어떤 상자에는 색이 거의 없거나 옅었다. 지수가 그것을 보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아름답다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지수는 그 푸른빛이 뜻하는 의미를 생각했다. 더스트를 제거할 때 생기는 빛이지. 레이첼은 상자를 보더니 말했다. 아니 그 빛에는 아무 기능이 없어. 뜻밖의 대답했다. 자 그러면 지수는 의미를 부여한 거고 레이첼은 기능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야. 여러 번 실험을 해봤지만 응집이나 제거 현상과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거야. 자연현상과는 무관하게 그냥 나타나는 거래. 계량 과정에 생긴 부산물이었어. 부산물이니까 생각지도 않게 얻은 거지, 그지? 중립적인 불필요한 돌연변이, 중립적이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닌 돌연변이. 아마도 비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와 반응한 것으로 추정돼. 그 빛은 비료하고 이산화질소하고 반응해서 나타난 빛이다. 공기 중에 특정 문자와 반응해서 발광성 부산물이 생성돼. 그게 흙이나 먼지 입자에 달라붙지. 간단한 유전자 조작으로 특성을 없앨 수 있어. 쓸데없이 시선을 끄는 특성이니까 제거할 생각이야. 그렇구나. 불필요한 돌연변이라니. 불을 켤 생각도 않고 지수는 한참이나 상자 속에 푸른 빛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아름답네. 그렇게 말하는 지수를 레이첼이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모습 하나를 당장 심게 해달라는 지수의 부탁을 레이첼은 거절했다. 그것이 숲을 일단 잠식하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수는 레이첼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쩌면 진짜 이유는 레이첼이 숲을 실험실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레이첼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나 더 많은 식물들을 실험해 보는 것. 그러니 자신의 실험실인 숲에 한 숲기도 한 프린 빌리지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라고 생각한 거야. 지수는 밤새도록 바위에 앉아서 숲에 가득 채운 푸른 먼지를 보았다. 아름다움 이외에는 아무런 기능이 없는, 그러나 결국 제거되지 않는 푸른 빛들. 맨 마지막 문장이네. 앞에 건 의미가 없어 다. 이게 뭐야? 이 아름다운 건 뭐지? 그건 미적 기능이야. 미적 기능. 예를 들면 저기에 나와 있는 푸른 빛은 앞에 다재심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 그러니까 다의 기준을 본다면 아름다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푸른 빛이라고. 네. 시도, 문학도, 예술도 내용과 기능면을 따져봤더니 그냥 미적 기능에 불과한 것이다 라면 당연히 다재신문의 기준을 잡고 있는 사람은 가를 비판하겠지. 네. 생각해봐. 이 이야기에서 푸른빛은 그냥 아름다운 뿐이야.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아름다움 자체만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름다움 이외에 어떠한 기능도 없는 저 푸른빛.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명확하게 어떤 예술이라면 미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럼 결국 푸른빛은 아름다운 뿐 기능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나 의미는 전혀 없다는 거지. 네. 그냥 아름다움일 뿐이다. 그러니까 비판할 거고. 낮의 심으로 가볼까? 나에는 시가 나왔네. 절망을 노래하고파. 오늘 버림을 당하고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파서 떠나자. 미련 없이 떠나자. 자,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절망적 현실과 버림을 당하겠다라도 이것도 역시 뭐 예를 들면 버려졌다는 건 쓸모가 없어지니까 폐기된 거니까 배제됐다는 얘기야. 소외됐다는 얘기지. 소외되고 절망하고 있는 현실.
여기서 떠난다는 건 절망과 소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어떤 의지의 메시지라고. 알겠지 무슨 말이지? 네. 이번에는 계속 이게 나오네. 절망과 버림받는 것, 폭력으로부터, 말의 횡포로부터, 약속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가풍으로부터 떠나자. 거짓 경제로부터, 거짓 학문으로부터, 거짓 기교로부터, 거짓 문학으로부터 떠나자.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모두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현실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 부정적 현실, 부조리한 현실. 이런 현실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화자의 정서라고 그러잖아. 네. 이 정서가 어떻게 유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야, 인식. 현실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러면 아까 나왔던 다시의 기능 중에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기능이라고 그랬지? 네. 그리고 사회적 기능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여기서는 굳이 얘기한다면 사회적인 어떤 현실인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지. 네. 이게 다해서 말한 시가 갖춰야 되는 기능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있네. 당연히 그러면 다의 입장에서는 이 시는 야 사회적 참여네, 현실 비판이네, 이런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느껴져. 네. 그리고 그래서 시로서 적당하다라고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떠나서 소근거리자. 소리가 모이면 소리를 낳고, 절망이 모여 절망을 낳고, 버림이 모여 버림을 낳으면 빈몸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맞서 싸우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알몸끼리만 어울리자. 소외되고 약자이고, 소리가 모이면 정치를 낳고, 절망이 모이면 사랑을 낳고, 버림을 모이면 만남을 낳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억압된 현실에 맞서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알았니? 네. 그리고 여기서는 굳이 얘기한다면 저항의식까지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절망과 소외와 여기 나와 있는 버림받는 거,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자유의지가 여기 나와 있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겠네. 저항보다는.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여기 나 제시문은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소망하고 있는 거지, 그지? 네. 특히 뭐 폭력, 말의 횡포, 거짓 기교, 거짓 문학,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으로부터 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현실, 부정적 현실, 부조리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부조리하고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솔직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이 말은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적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집약되어 있다고. 소망이 집약되어 있는 것은 올바른 시, 모범적인 시, 왕자에 오를 만한 시라고 평가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나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건 이 시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시로서는 모범적이고 가장 모범적이고 시가 갖춰야 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것을 인정하는, 칭찬하는 뭐 그런 판단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나에 대한 해석이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다의 기준으로 가나를 평가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지. 가 같은 경우에는 다의 기준으로 가를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가는 있잖아.
그냥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 아름다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푸른 빛이라는 게. 네. 거기에 무슨 기능을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아름다움, 단지 아름다움. 그냥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어. 푸른 빛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현실인식이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조리하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현실을 인식했단 말이야.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이상이지, 이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상으로의 으로 도피하는 거야. 도피. 일종의 자유를 찾는 거지, 그지? 자유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미의식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얘는 부조리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문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것, 그것도 역시 예술의 내용이자 기능에 해당돼. 하지만 다의 작가 입장에서는 이 기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알았니? 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자기 이해만 깔려 있다. 맞죠? 네. 그냥 단순한 미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거고, 저 소설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거고, 다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면 지금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참여, 자유로의 도피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지?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현실 비판이고, 그 다음에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참여라는 게 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야.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뭐 이런 것도 사회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학, 시의 도덕, 윤리적 기능, 나아가 사회적 기능에 충실하죠. 그러니까 좋은 문학이라고, 좋은 시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이게 다의 기준으로 가나를 본 거야. 알겠지? 네. 이걸 잘 정리하면 돼.